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요. 요즘 배우 하영의 집안의 친일파 논란이 심한데 테디 형은 일제 강점기라면 독립운동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아니면 일제 부역해서 친일로 사셨을 것 같나요? 그리고 배우 하영에 대한 마녀 사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서요, 아 나는 독립운동을 했을 거야 라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지금 내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독립운동 한다는 건 그냥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목숨을 내거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매일같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손톱이 뽑히고 전기고문 당하고, 실제로 잡혔을 때 그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꼴을 당한다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 독립운동 한다는 게 보통 일반인들의 멘탈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절대로 독립운동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독립운동 하다가 잡혔으면요, 내 육체가 아작나는 거는 둘째치고 내 가족들까지 피해보잖아요. 부모님들도 고초를 겪으실 거고, 아내는 평생 아이들 데리고 도망쳐야 될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앞길에 막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가보시면요, 절대 독립운동한 말 못합니다. 자, 한 예로 윤봉길 의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미 아이가 있었고 뱃속에 둘째까지 있는 상황에서 24살의 나이에 의거하겠다고 상해에 계시는 김구 선생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분은 그냥 죽으러 가신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데도. 이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분들인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있다라고 느끼면은 즉시 도피 반응을 일으켜서 도망치게 되거든요. 그럼 뻔히 내가 죽을 것이 상상이 되고 내가 잡혀서 모진 고문 당할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내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뛰어든다. 여러분들은 그게 상상이 되시나요? 옛날부터 가끔 상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독립운동가 분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또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해서 독립한다는 걸.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언제 독립한다는 게 아예 불명확한 시기였고, 그 당시에 일본이라고 하면 되게 강력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강력했던 일본 제국이 망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영화 밀정에서 염석진이 마지막에 하는 대사 있잖아요. 전지현이 총 겨누면서 왜 동료들을 배신했나라는 질문에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망해서 조국이 해방돼서 독립한다는 걸 꿈에도 몰랐던 그 시기에 독립운동한다는 건 나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현재 것을 바쳐서 내가 살아 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는 조국의 해방이라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몸 던졌다는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막 나는 일제강점기였다면 독립운동했을 거야 이런 말 쉽게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봉창 의사님이 의거하시기 전에 사진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웃고 계시잖아요. 그 사진 찍을 때도 일화가 있는데요. 그 한인 애국단을 이끌던 김구 선생께서 의거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봉창 의사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내가 죽음의 사주로 몰아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봉창 의사께서는 김구 선생님의 불안과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대요. 전 지금까지 세상의 온갖 쾌락을 맛보았지만 이제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떠나는 것이니까 기쁜 얼굴로 사진 찍읍시다라고 얘기했대요. 자,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같이 보잘것이 없는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안 돼요. 그 당시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가 만약에 일제 강점기 때 사람이었다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 나서서 독립운동을 못했겠지만, 근데 반면에 걸리지 않기에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버린다든지 뭐 독립운동가들에게 밥을 준다든지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것도 하면서 굉장히 무서웠겠죠. 떨면서. 한편으로는 문득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윤봉길 의사님, 이봉창 의사님, 김상욱 의사님처럼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인 같은 독립운동가 분들도 물론이지만 그냥 일반 민초 독립운동가 분들 있잖아요. 그 3일 만세운동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는 분들부터 해서 뭐 아니면 의병에 들어가서 싸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다면요, 모두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농사 짓거나 하면서 사시는 일반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없던 초인적인 정신력이 생기고 없던 집념이 생겨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을까요? 보잘것이 없는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제가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농사 짓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고 합방하고 그런 거에도 당연히 분노하겠지만, 더 가슴에 와닿고 더 빡치는 건 평화롭던 우리 마을에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마을에 불 지르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어르신들이 막 잡혀가고 동네 친구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막 두들겨 맞고 내 누나나 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하고 끌려가고 내 아이들이 일본군에게 맞아 죽고 했다며. 근데 그때부터는 완전 눈 돌아가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윤봉길 의사님처럼 대한애국단에 들어가셔서 의거를 치르는 그런 독립운동까지 못하더라도 내가 일본군 한 명이라도 죽일 생각으로 의병대 들어가서 총 들고 싸울 수도 있을 거라는 느낌은 듭니다. 또 그리고 싸울 때는요, 무조건 총알 한 방은 남겨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잡혔을 때 내가 내 머리에 쏴야 되니까. 저는 무엇보다요, 고문받는 건 너무너무 싫고요. 또 잡혔을 때 고문당하면서 야 너랑 같이 싸우던 애들 어디 갔어라고 막 신문하면 전 무조건 불 것 같아요. 에이 나약한 자식이라고 비난하시면 안 돼요. 상상해보세요. 내가 잡혀있고 내 옆방에는 나랑 같이 잡혀온 친구들이 막 빈병 지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젠 내가 의자에 묶여있고 내 몸에 물 뿌려놓고 일본군 애들이 전기가 제대로 통하는지 막 지직지직 테스트하고 있어. 전 바로 불 것 같아요. 고문도 하기 전에. 당시에는 농경사회라서 우리 마을이라는 공간은 내가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의 삶의 터전이었고 내가 앞으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나의 우주 같은 공간을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불지르고 사람들을 패고 다니고 끌고 간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분들이 총칼 들고 싸우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옆집의 김씨 아저씨, 앞집의 이씨 아줌마, 학교 친구들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이 거리로 나오는 순간에 나 혼자서 총칼 앞에 서서 만세 부를 용기 없었겠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깨를 맞댈 때 잠깐이나마 두려움을 잊고 전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동네에서 맨날 같이 놀던 철수가 부모님의 원수 갚는다고 의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나도 같이 들어갈래? 라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잠깐이나마 용기. 평범했던 농부, 학생,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초인적인 영웅으로 변신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자식들의 미래가 집합했을 때 그 폭발하는 가장 정직한 본능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배우 하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단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은 그 일제강점기를 바라볼 때요, 생계형 수능자와 그 적극적인 민족 반역자, 그러니까 악질 친일파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 애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해를 가해서 거기에 대한 앙심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그런 상황 말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존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의 관공서에 취업해서 근무한다든가, 그 일본인들을 상대로 장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의 도덕적인 결함이라기보다 살기 위한 생존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 민족 반역자들과 동일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일제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지만 근데 동포들을 해치면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 분들인 거죠. 근데 진짜 욕을 처먹어야 될 인간들은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 동포들에게 가해를 하는 악질 민족 반역자애들, 단순하게 생존을 넘어서 일제에 딸랑거려서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개새끼들, 그 독립운동가를 밀고하고 체포하고 고문하는 데 앞장서거나 그 어린 학생들을 꼬드겨서 전쟁터로 강제징용한다든가 이 여학생들에게 일자리와 돈 준다면서 위안부로 보내는 그런 개새끼들, 그런 이 새끼들은 진짜 대대손손 욕을 처먹어야죠. 그 악질 민족 반역자들의 후손들이 비판받는 핵심은요, 그들의 조상이 동포를 짓밟고 축적한 막대한 부와 사회적인 기득권이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의 교육, 환경, 성공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었잖아요. 그 영화 파묘에 보면요, 김고은이 미국 LA에 있는 의뢰자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이도현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물어보잖아요. 그때 김고은이 하는 말이 그냥 부자야. 그냥 겁나 부자야. 물론 후손 개인이 자기의 조상을 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이 저지른 죄를 그 후손까지 업보를 치러야 하는 건 좀 가혹할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내가 성인된 후에 자신의 뿌리가 어떤 역사적인 과오나 어떤 역사적인 비극이 위에 서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보여주는 태도는 온전히 그 개인의 몫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우 하영님이 그냥 조용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집안을 파헤치는 바람에 드러나게 되었다면 아마 이 정도로 비난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배우가 정말로 몰랐던 것 같긴 해요. 본인의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었다는 걸 알았다면은 이렇게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 안 했겠죠. 근데 이건요, 모르고 말했다면 그냥 잘못이지만 알고 말했다면 더 큰 죄가 되는 게, 우리 집안은 증조부 때부터 4대째 내려오는 의사 집안이고 조선 최초의 양의학 병원을 열었었고 또 자기 증조부가 고종 황제와도 연관이 있고, 근데 저 같았으면요, 우리 증조부께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으면요, 전 한번 알아봤을 것 같거든요. 알아봤더라면 분명히 증조부가 어떤 분인지 알았을 테고 또 할아버지도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텐데 이걸 안 알아봤다. 물론 정말 관심이 없어서 안 알아볼 수는 있겠죠. 제대로 안 알아본 게 죄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알았다면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직업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는 조상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어떤 피를 이어받고 태어났는지는 내 선택이 아니지만 내 핏줄의 역사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그 여배우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숨겨진 민족 반역자들은 어떠한 인물들이 있는지 더 밝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전 그 여배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